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7급 자료 해석 1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볼게요. 11번은 단순 계산 문제죠. 그냥 여기에 나온 월간 출근 교통비대로 계산을 해주고 가불병이 누가 더 많이 썼는지 순서대로 나열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값부터 구해볼게요.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걸 다 고려해주면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자, 값부터 보면 저는 이렇게 있으면 안 헷갈리기 위해 그냥 똑같이 가로도 치고 하거든요. 값은 3,200원에서 빼기 기본 마일리지 3,000원이 넘어서 450원이 깎이고 거기에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추가로 200원이 깎이고 거기에 곱하기 마일리지 적용 거리를 곱해주는데 총 800m이기 때문에 1이죠. 그래서 따로 곱할 건 없고 여기에 월간 출근 횟수인 15회 곱해주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값은 2,550원 곱하기 월간 출근 횟수인 15회 이렇게 되고, 다음으로 을을 보면 1회당 대중교통요금 2,300원 에서 기본 마일리지 2,000원 초과 3,000원 이하기 때문에 350원, 그리고 저소득층이 아니라서 따로 또 곱할 건 없고 또 추가로 적용되는 추가 마일리지는 없고 거기에 이제 마일리지 적용 거리를 곱해야 되는데 총 1000m지만 최대 800m까지 인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1을 곱해주면 됩니다. 거기에 22회.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을은 1950원 곱하기 22. 마지막으로 병 보면 1800원에 빼기 기본 마일리지 250원 더하기 추가 마일리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100원, 그리고 거기에 마일리지 적용 거리를 곱해야 되는데 여기에 곱한 값이 여기는 이동 거리가 600m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22회 출근하죠. 그러면 350에 곱하기 4분의 3인데 대충 이 값은 뭐 하나하나 완벽히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360원에서 4분의 3 하면 270원이니까 이것도 대충 270원 된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병은 1,530원 곱하기 22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을이 병보다 값이 크다는 거는 딱 봐도 보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병이 을보다 앞에 있는 이거 두 개는 틀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갑과 을을 비교해주면 그냥 이게 어느 정도 값의 차이가 나는지 가늠이 잘 안 되니까 그냥 곱해서 계산해 줄게요. 해주면 해서 37,000원에서 38,000원 정도 나오게 되고, 을은 이거는 20 곱하기 22 이렇게 해도 별로 문제가 없죠. 44,000원 정도. 44,000원 정도? 그럼 을이 값보다 크네요. 그리고 병은 이렇게 해도 되니까 대충 3만원 넘겠는데 37,000원, 38,000원은 안 되죠. 그래서 을, 갑, 병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건 없고 보기를 보고 그냥 비교대조 하면서 찾아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기업 국민 총소득 대비 공적 개발 원조액 비율이 UN 권고 비율보다 큰 국가의 공적 개발 원조액 합은 250억 달러 이상이다. 보면 국민 총소득 대비 공적 개발 원조액 비율이 여기 그림 2에 나와 있죠. 권고 비율이 0.7인데 이것보다 큰 국가는 여기죠. 영국, 덴마크, 스페인, 노르웨이, 룩셈부르크인데 이 국가들의 이 공적 개발 원조액 합이 250억 달러 이상이냐를 보는 거죠. 그러면 영국부터 보면 이게 헷갈리면 안 되고 이 순서랑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봐야죠. 영국 19.4면은 근데 194예요. 더하기 덴마크 더하기 스페인, 이것만 해도 지금 벌써 250 넘으려고 하죠. 노르웨이, 이것만 하면 벌써 넘었네요. 이렇게만 해도 지금 230이 넘는데 여기에 43까지 더해지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고, 그리고 니은 공적 개발 원조액 상위 5개국의 공적 개발 원조액 합은 개별 원조위원회 29개 회원국 공적 개발 원조액 합의 50% 이상이다. 그러면은 여기 상위 5개국 일본까지 이 5개의 합이 이 나머지 총 29개국인데 이 전체 합의 50%가 넘느냐 그걸 보는 건데, 이걸 다 더해보면 대충 10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1000억 달러죠. 근데 여기에 있는 숫자로 하면 100. 그러면 이제 나머지 국가들이 다 합친 게 100이 넘냐를 보는 건데, 이 밑으로는 14개의 국가가 있지만 다 2.5보다 낮으니까 그 최대값이 될 수 있는 2.5라고 따졌을 때 이 합은 35 정도 나오죠. 그리고 이거는 이 5개의 5라고 치고 다 합쳐도 25, 이걸 3이라고 치고 합쳐도 15. 그러면은 100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니은도 맞습니다. 그리고 디귿을 보면 독일이 공적 개발 원조액만 30억 달러 증액하면 독일의 국민 총소득 대비 공적 개발 원조액 비율은 UN 권고 비율 이상이 된다. 지금 독일이 24.1인데 241억 달러가 공적 개발 원조액으로 들어간 건데 지금 비율이 0.61%네요. 30억 달러 증액하게 되면 271억 달러가 되는데 이게 0.7보다 높아지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딱 대충 따졌을 때도 40억 달러 정도가 돼야 0.1%가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0.7이 넘어가려면 여기서 30억 증액하면 0.7이 안 넘어가고 40억을 증액해야 0.7이 넘어가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3번 보겠습니다. 각국의 2020년 농업 생산액 현황 및 2021년부터 2023년의 전년 대비 생산액 변화율 전망치에 관한 자료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 2021년 올해 생산액 전망치는 1.2조 원 이상이다. 올해를 보면 5% 정도 감소를 하죠. 이게 1.3조예요. 5% 감소하면 여기서 65 정도 빼줘야 되는 건데 65 빼도
1200이 넘기 때문에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돼지 생산액 전망치는 같은 해 농업 생산액 전망치의 15% 이상이다. 2021년이기 때문에 여기로 보면 0.7% 증가해서 대략 5만 500 정도 된다고 칩시다. 돼지는 여기서 3.9% 감소했죠. 근데 이건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이 여기서 15%가 넘으려면 7,500은 넘어야 돼요. 근데 돼지는 7,000에서 오히려 감소를 했기 때문에 15% 이상은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 축산액 중 전년 대비 생산액 변화율 전망치가 2022년보다 2023년이 낮은 세부 항목은 두 개이다. 축산액 중에 2022년 대비 2023년이 낮은 세부 항목, 그냥 비교 하나하나 해주면 되죠. 여기는 2023년이 크고 3년이 크고 3년이 크고 2년이 크고 2년이 크고, 그래서 2023년이 낮은 세부 항목 이거 두 개, 우유랑 오리. 그래서 디귿은 맞죠. 리을 2020년 생산액 대비 2020년 생산액 대비 재배업이 축산업보다 크다. 재배업이 축산업보다 크다. 그러면은 재배업은 뭐 1% 증가를 하는 거죠. 1.5% 증가했다가 다시 0.4% 떨어지고, 축산업은 0.4% 감소했다 0.7% 증가하니까 이런 거는 굳이 계산하지 말고 맞다고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14번 볼게요. 2020년 A 공제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1번부터 보면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수 74만 명이죠. 전체 회원의 85% 이하이다. 여기 전체 회원 수는 85만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85만 명의 85%면 대략 72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74만 명이니까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 수가, 그래서 85% 이상이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바로 찍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필셋이 되게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꼭 뭐 100점을 맞아야 되고 막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뒤에 이 2, 3, 4, 5번을 보지 않고 과감히 1번 찍고 넘어가 주는 것도 되게 좋은 풀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여담이었고, 2번을 보면 공제 제도의 총 자산 규모는 40조 원 이상이다. 여기 장기저축급여가 27.3조 원인 것만 나와 있고 총 자산 규모가 안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게 64.5%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계산하는 건 복잡하니까 40조에 65%면 6조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선 65%가 27.3조 원이기 때문에 40조 원 이상이 맞죠. 3번 자산 규모 상위 4개 공제제도 등 2개의 공제제도에 가입한 회원은 2만 명 이상이다. 이거는 상위 4개의 공제제도가 여기 나와 있는 장기저축급여, 퇴직생활급여, 목돈급여, 분할급여 이렇게 4개인데 이 4개를 다 더하면 87만 명이 넘거든요. 근데 전체 회원수가 85만 명이기 때문에 2개 이상을 가입해야 최소 2만 명이 2개 이상을 가입해야 이 주요 공제제도 4개의 합이 87만 명 이상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 충청의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 수는 15개 지역 평균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수보다 많다. 이거는 충청의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수가 6만 명이죠. 근데 총 지역은 15개고 15개 지역의 전체 회원수가 74만 명이죠. 그러면 74를 15로 나누게 되면 5 정도 나오죠. 4.9x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충청의 회원수가 6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이것도 충청이 평균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보면 공제제도별 1인당 구자수는 장기저축급여가 분할급여의 5배 이상이다. 장기저축급여를 보면 이게 다 쓰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럼 1인당 대충 계산을 했을 때 500은 넘죠. 500에서 600 정도 되겠다 라고 보면 되고, 분할급여는 이거는 100명이 안 되네요. 90 몇 정도? 그러면은 5배 이상이 많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이 보도 자료에 나온 거랑 이 선지에 있는 표랑 비교 대조해줘서 일치하지 않는 자료를 찾아주면 됩니다. 1번부터 보면 광고사업체 취급액 현황이 매체 광고비, 매체외 서비스 취급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기 이 문단 내용에서 일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고, 2번 인터넷 매체 PC 모바일 취급액 현황, 이거는 여기 이 문단에서 다 일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왜냐면 인터넷 매체 취급액이 3조 8,8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 이상 증가했다. 3조 6천억의 5%는 1,800억 정도 증가하면 되는데 그 이상 증가했죠. 그래서 맞고, 그 옆에 PC와 모바일 취급액 비교에서도 모바일 취급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20% 이상 증가했다고 나와 있는데, 모바일 취급액이 여기서 이렇게 3천 정도 증가했으니까 20%면 2,800이기 때문에 그 이상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3번에 보면 이제 여기 문단이 3번이랑 관련이 있는 문단이죠. 간접 광고 취급액은 전년 대비 14% 이상 증가하여 1270억으로 나타났다. 여기까지 맞죠? 그중 지상파 TV와 케이블 TV 간 비중의 격차는 5%포인트 이하로 조사됐다. 573, 498, 이 차이가 75인데 75면은 여기에서 5%포인트는 6.35%포인트가 6.35가 차이가 나야 63.5가 차이가 나야 5%포인트인데요. 이 이하가 아니라 75 차이가 났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은 여기 문단이랑 관계가 있죠. 보면은 내용이 광고 대행업이 6조 6,239억으로
네, 여기 나와있죠. 전체 취급액의 38% 이상을 차지했으나 취급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온라인 광고 대행업이 16% 이상으로 가장 높다. 여기 16%면 4천 정도 증가해야 되는데 4천 정도 딱 넘게 증가를 했죠. 그래서 4번도 맞고 5번은 여기 문단 내용인데 방송 매출 취급액 4조 266억 원 가장 큰 비중 맞고 그 다음 인터넷 5개 광고 매체 인쇄 매체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16번 보겠습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월별 교통사고 사상자는 가장 적은 달이 가장 많은 달의 60% 이하이다. 사상자가 여기 있는데 가장 많은 달, 가장 적은 달이죠. 그러면 60%를 확인하려면 저는 840에 10%가 84기 때문에 10%에 6배를 곱하면 60%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1월이 504명보다 적으니까 60% 이하라는 게 맞죠. 그리고 니은 2020년 교통사고 건당 사상자는 1.9명 이상이다. 여기 교통사고 건수가 나와있죠. 여기 사상자가 1.9명 이상이려면 여기가 2배 정도 되면 된다는 건데 이거를 다 하나하나 계산하기는 힘드니까 그냥 전 월마다 봤는데 대충 확인해도 다 2배가 넘더라고요. 이렇게 2배 이상, 2배 이상, 2배 이상 끝까지 12월까지 다 봐도 다 2배 이상이길래 저는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리고 디귿 안전거리 미확보 안전거리 미확보가 사고 원인인 교통사고 건수는 중앙선 침범이 사고 원인인 교통사고 건수의 7배 이상이다. 그러면 안전거리 미확보를 구해주면 되는데 나머지를 다 더하고 100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안전거리 미확보는 22.7 정도 나오겠네요. 그리고 중앙선 침범에 7배면 그래서 7배 이상이 아니고 이하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고 리을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인 교통사고 건수는 2,000건 이하이다. 일단 안전의무 불이행이 65.3%입니다. 근데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저희가 하나하나 이걸 다 확인을 해줘야 되죠. 이 값을 저는 대충 계산을 해서 이 평균이 260 정도인 것 같아서 260이면 전체 값이 3,100명 정도인데 여기에 65%면 그래서 2,000명이 좀 대충 계산한 걸로는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결국 다 값을 더했는데 이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3,200건 정도. 그래서 이거의 65%면 2,000건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리을이 틀렸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다 더하는 과정이 시간이 꽤 오래 걸려서 제가 실전이었다면 아마 기억 니은은 제가 확실하고 리을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시간이 부족했다면 아마 1번으로 그냥 찍고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네요. 시간이 넉넉하다면 계산을 다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답은 1번이었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볼게요. 17번은 이 정보를 보고 이 빈칸을 채워나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부터 보게 되면 첫 번째 정보, 재정 자립도가 2보다 높은 지역은 A, C, F다. 2의 재정 자립도가 비어있고 A, C, F보다 낮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바로 다음 값인 58.5보다는 또 커야 된다는 거니까 이 가는 58.5보다는 크고 65.7보다는 낮은 값이네요. 그러면은 5번을 지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정보를 보게 되면 두 번째 정보, 시가화 면적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주택 노후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주택 노후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I인데 여기가 시가화 면적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니까 이 I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값인 20.7보다 낮아야겠네요. 그래서 20.7보다 큰 1번을 지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정보를 보면 10만 명당 문화시설 수가 가장 적은 지역. 가장 적은 지역이 B네요. 가장 적은 지역이 10만 명당 체육시설 수가 네 번째로 많다. 여기가 가장 많고 그 다음 그리고 여기가 세 번째. 그러면 여기가 네 번째라는 얘긴데 여기가 111.9보다는 작고 다섯 번째인 114보다는 커야 하니까 그 사이 값인 이렇게 두 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은 지워진다. 그리고 마지막, 주택 보급률이 도로 포장률보다 낮은 지역이 B, C, D, F이다. B, C, D, F라는 거는 H는 이 빈칸이 뚫려있는 H는 주택 보급률이 도로 포장률보다 높다는 거죠. 92.5보다 높아야 된다는 거니까 여기는 92.5보다 낮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18번 볼게요. 각국 대학 기숙사 수용 및 기숙사비 납부 방식에 관한 자료이다. 보고서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고서에 설명들이 쭉 나와 있는데 기억부터 보면 2019년 대비 2020년 대학 유형별 기숙사 수용률은 국공립 대학보다 사립 대학이 비수도권 대학보다 수도권 대학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9년 수용률이 여기 이렇게 국공립, 사립, 그리고 여기 수도권, 비수도권 나와있죠. 근데 이 빈칸 굳이 안 채우고 일단 먼저 볼게요. 여기 딱 봐도 채우기 좀 귀찮으니까 제가 말했던 대로 채우기 쉬우면 저는 채우고 봤을 때 채우기 귀찮아 보이면 안 채웁니다. 그래서 확인하면 국공립대학은 수용률이 0.1% 증가했고 사립대학은 0.2% 증가했으니까 사립대학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게 맞네요. 그리고 비수도권 대학은 그대로 유지가 됐죠. 근데 수도권 대학은 오히려 이 재학생 수가 증가한 거에 비해서 수용 가능 인원이 더 감소했으니까 이 재학생 인원이 4,000명 증가한 것보다 수용 가능 인원 2,000여 명 감소한 게 더 수용률에 감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도 비수도권 대학이 수도권 대학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해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 국공립대학은 수용 가능 인원이 전년 대비 800명 이상 증가했으나 국공립대학의 수용 가능 인원이
오히려 800명이 감소했으니까 니은은 틀렸네요. 그리고 디귿 전체 대학 중 기숙사비 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37.9%. 카드 납부 가능한 대학이 196개교 중에 47개교인데 그러면은 대충 따져봐도 25% 언저리이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죠. 그리고 리을 카드 납부가 가능한 공공기숙사는 없었고 없네요. 그리고 현금 분할 납부가 가능한 공공기숙사도 사립대학 9개교 뿐이었다. 카드 현금 분할 납부가 가능한 공공기숙사 사립대학교 9개교 뿐이었다. 맞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 리을로 3번입니다. 19번 보겠습니다. 가부서 전체 직원 성과급에 관한 자료이다. 가부서 전체 직원 20년 연봉의 합은 연봉은 변동이 없고 성과 등급에 따라 1회 지급 비율로 지급하고 연봉에 S급은 1명, A급은 2명, B급은 3명. 근데 이 퍼센테이지가 20, 15네요. 그러면은 저는 각 해에 한 명씩밖에 나올 수 없는 S급 성과 등급을 위주로 찾아보겠습니다. 갑부터 보면 갑은 S, A, B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왜냐면 세 가지 종류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을은 S, B, B이다. 왜냐면 그 5%와 20%가 나오려면 2배 차이가 아니고 지금 4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SBB밖에 될 수가 없고, 병은 2년도랑 18년, 19년에 다 S가 나왔죠. 그러면은 이게 A고 이게 B, 이것도 A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정은 여기서는 정이랑 B가 지금 66, 11로 똑같은데 이거는 둘이 각자의 연봉을 구할 필요가 없이 전체 연봉의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A, S랑 B, A로 나뉘는데 그 두 개를 누구한테 부여해줘도 결과값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냥 S 주고 B, A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무는 B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전체 연봉의 합을 구하게 되면 갑은 6천만원, 그리고 을은 1억, 병은 6천만원, 정도 6천만원, 무는 9천만원, 기는 1억 2천만원. 그래서 이걸 다 더해주게 되면 답은 3번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에 하수처리 용량 및 지역 등급별 방류수 기준 나와있고 36개 하수처리장 분포 여기 나와있고, 이걸 보고 보기가 옳은 거를 고르면 되죠. 보기를 기억부터 보면 산소 요구량 기준이 5mg per 리터 이하인 하수처리장 수는 5개이다. 산소 요구량 기준이 5ml 이하인 곳은 하수처리 용량이 500 이상의 지역 등급은 1급, 2급이어야겠네요. 그러면은 이 L로 돼 있는 건 500, S로 돼 있는 건 50, 그 중간이 M인데 이 1급 지역 여기랑 2급 지역 중에 L 500 이상인 L 지역만 골라주면 5개 지역이죠. 그래서 5개가 맞다. 기억은 맞습니다. 다음으로 니은을 보면 1일 하수처리 용량 500 이상인 하수처리 장수는 50 미만인 하수처리 장수의 1.5배 이상이다. 500 이상인 하수처리 장수를 세볼까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개고, 그리고 50 미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네요. 그러면은 총 36개니까 저절로 중간 사이즈는 12개. 뭐 필요할지 아닐진 모르겠지만 일단 써놨습니다. 그래서 1.5배 10에 1.5배면 15 이상이어야 하는데 14개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리고 디귿 2등급 지역에서 박류수의 총인 기준이 0.3mg per 리터 이하. 2등급 지역에서 2등급 지역은 여기죠. 여기인데 거기서 총인 기준이 0.3mg per 리터. 0.3 이하면 500 이상인 지역이네요. 500은 하나, 두 개인데 2개에서 500 이상을 하니까 1000은 당연히 넘겠죠. 그러면 맞고 디귿도. 그리고 이제 리을을 봐주면 총 질소 기준이 20 이하인 하수처리 장수는 산소 요구 20 이하인 하수처리 장수의 5배 이상이다. 질소 기준이 20 이하인 건 뭐 S만 아니면 다 포함이 되네요. 그럼 S 빼면 이 26개, 총 질소 기준 20 이하는 26개입니다. 그리고 산소 기준 20 이하, 산소 기준 20 이하는 여기 1, 2지역에 500 이상, 1, 2지역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죠. 1, 2지역에 500 이상은 하나, 둘, 셋, 넷, 5개라서 이거는 5개. 그래서 5배 이상이 되네요. 그래서 리을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고 뒷부분으로 다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